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입니다. 예. 이제 좀 다들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 예, 제가 이게 설명을 할 때 보면 특히 땅값 문제 설명할 때는 특히 이게 대지가 이게 건설공사 이 부분을 할 때는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단위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들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1조가 맞다고요? 문필주님. 예. 1조 진짜. 아니 근데 이거요. 평당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요. 김건희 쪽 주장을 살펴보면은 선산이라며 물려받았다며. 그러면은 그냥 맨입으로 돈 없어 산 거 아니에요.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조를 만드는 겁니다. 무섭다. 그죠? 또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거는요. 제가 2만 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정도라는 얘기고, 근데 김건희 친척인 경우, 그 병산리 강상면 병산리 거기가 보니까 김건희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 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집성 좀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병산리 일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다? 김건희와 친인척이거나 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계산을 해서 해버리면 김건희 자기 땅은 2만 평 정도일지 모르겠으나 주변의 땅까지 같이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는 진짜 신도시급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지 뭐. 그러면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더 클걸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조금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우리 좀 릴렉스하고 또 얘기하다가 열받을 것 같아. 저 역시도 좀 얘기하다가 열받지 않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한동훈의 설레발 이유가 뭘까? 자, 요즘 보면 국회 상황이 참 황당무계합니다. 한쪽에서는 한동훈, 한쪽에서는 원희룡, 이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어쩜 저렇게 뻔뻔스럽게 억지를 쓸까? 정말 새치 혓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런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비는 것을 보면서 저 얼굴 참 뻔뻔스럽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동훈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착각하고 있나? 라는 그런 혼동마저 듭니다.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는 한동훈만 이 지랄을 떨었는데 최근 들어서 원희룡도 이런 지랄 오두방정에 동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한동훈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얘들은 국회에 정책 질의와 정책 답변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하러 오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게 조롱과 놀림을 시전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이들은 국무위원으로, 즉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이런 자들한테 열광하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겠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윤석열 검사 정권이 얼마나 피폐하며 저급한 천박한 정권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수님 말씀으로는 적반하장이라고 하셨고요. EQR님 뱀 같다. 야, 뱀 같다. 저는 정말 좋은 표현 같아요. 한동훈의 그 나불대는 입을 보면은, 야, 저 뱀의 혓바닥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보면 뱀이 그 이브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국에서 서양에는 뱀의 혓바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와 같은 그런 성경 같은 신화가 없는 인도에서도 뱀의 혓바닥이라는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아함경 같은 데도 보면은 뱀의 혓바닥처럼 교활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뱀의 혓바닥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교활한 그러면 속임수, 사기꾼을 정말 교활하고 영악한 사기꾼을 뱀의 혓바닥이라고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하튼 뱀 두 마리가 지금 국회를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셈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얘기할 사람은요,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이화영 의원을 회유할 만큼 간 큰 검사가 없다라고 떠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 웃기는 새끼지. 이화영 의원 같은 전직 국회의원, 이 사람을 회유할 만큼 간 큰 검사가 어딨냐고.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너무나도 뻔한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다.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움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어도 저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또는 어떤 행동이 주춤거리는 거 없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내가 틀렸나 그럼?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영화에도 보면은 그렇게 강큰 검사는 등장을 안 해요. 어떻게 정치인, 그 유명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누가 회유를 합니까? 영화에도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영화에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더 킹인가 하는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정우성 나오고 했던 그 영화 말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검사들이 정치인들을 갖고 놀잖아. 그래서 회유도 시키고 심지어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할 것 다 하잖아요. 자, 일단 뭐 실제로 그런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적어도 영화에는 등장을 하죠. 회유하는 검사가. 자, 몇 년 전에 한참 히트쳤던 비밀의 숲, 거기도 보면은 회유하고 협박하는 검사가 등장하죠. 네, 등장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한테도 네가 여기서 인정하면은 뭐 딸내미를 보호해 주겠다는 둥,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때 그냥 인정해 버리고 감옥에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해요. 회유 협박하는 검사. 그런데 한동훈, 그런 검사가 어디 있어요? 영화에도 안 나오잖아, 그런 거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자, 움찔합니다. 처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없나? 많이 등장할 텐데. 자, 한동훈이 이런 애예요. 되게 뻔뻔스러운 겁니다. 한동훈하고 일화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중앙지검 출입을 할 때 한동훈이 3차장인가 할 때인데, 그때 그 의정부 쪽에 그 어떤 국회의원 한 분, 홍문정 의원인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문정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앞번 두 번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수사를 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번에는 홍문정 의원 제대로 좀 걸리는 건가요? 세 번이나 빠져나갔는데?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세 번이나 되나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러더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뒤져봤어요. 세 번째 맞아요. 예. 네. 근데 역시 세 번째도 어쨌든 다 빠져나갔지. 자, 여하튼 한동훈의 화법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세 번인가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차대. 난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했나? 내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근데 한동훈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 잘하는 수법이야. 자, 도대체 그럼 한동훈 여기 와가지고 왜 국회까지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한동훈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화영을 회유할 만큼 간 큰 검사가 없다라고 써요.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고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느냐. 참, 지금 국회의원을 아주 가지고 손바닥 위에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게 지면서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쌍놈의 새끼가 진짜. 자, 언제 한동훈 지가 국회의원 뭐 겁내는 거 봤어? 국회의원 뭐 사람으로 취급이나 해? 솔직히 한동훈은요, 국회의원 되게 가짱캐 봐요, 얘. 검사가 세상에서 최고인 애야, 얘가. 자, 불법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온대. 진짜 안 나와?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더킹인가는 영화만에서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정우성이 그 검사로도 나오고 또 그 영화 누구지? 아유 갑자기 생각나. 예. 아유 제가 요새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누굽니까? 혹시 더킹에 나오는 예, 거기도 보면은 정우성이 그 정치인들 협박 위협하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비넷을 열잖아요. 거기 가면은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자료 가져와가지고 정치인들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목욕탕에 쳐들어가가지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죠? 다 하잖아. 거기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영화에 안 나와요? 나오죠. 비밀의 숲 나왔습니다. 예. 검사가 회유 협박하는 장면은 숱하게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사판으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죠. 여러분, 조국 전 장관 그 재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국대학교 장모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 검찰 수사 기록에 그런 말을 남깁니다. 수사에 협조했으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자, 이게 뭘 말합니까? 회유가 있었거나 협박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는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장모 그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 장모 그 변호사죠. 그분도. 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런다? 법정에서는 그 조민 씨 또는 정경식 교수한테 불리한 주장을 해놓고 막상 SNS에서는 법정에서 한 주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짓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다 폭로했었어요. 그 내용 자세히 보세요. 그게 회유나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또 있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 그 조교로 있던 그 김모 씨 같은 경우에 검사가 협박을 하죠. 아우 징계 매겨야겠네. 여자 검사 그랬대. 압수수색 오는 검사가 조교한테 아우 징계 매겨야겠네 라고 하는 게 장난이래. 야 이 쌍년아 그게 장난이냐? 아유 야 군대에서 애들 괴롭힐 때도 괴롭힌 놈들 다 장난이었다 카더라. 학교폭력 다 장난이었다 카더라. 검사라는 년이 뭐 어쩌고 어째? 에이 진짜. 아유 참.
아, 정말. 어우. 자, 스나이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탑이 한번 보세요. 다운 금액?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탑에, 따로 이렇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여하튼, 자, 근데 오늘 말입니다. 이 한동훈이 이렇게 이화영 얘기를 한 이 상황은요, 많이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화영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민주당이 자기 편한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형태, 뭐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 이런 식으로 떠듭니다. 이거는 국회 그 기자실을 찾아가 가지고 한동훈 이렇게 떠듭니다. 장관이 국회 기자실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적은 잘 없어요. 국회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장소지 장관이 이렇게 쑥쑥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이런 짓을 하면 거기서 바로 맞받아 가지고 대받아 쳐버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그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슨 그렇게 뭐 다 바보들이야? 아니면 게으른 거야? 아니면 눈뜬 장님들인가? 응? 자, 저 같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한동훈이 이렇게 뭐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지고 드러놓고 영치금 보내기 뭐저기 했으면 나 같으면 그러게 묻겠네. 영치금 보내는 게 불법이니? 성명서 내는 게 불법이니? 가족도 면회하지 말라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겨우 그따구밖에 말 못해? 라고 했겠습니다. 이거 바로 대받아 쳐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거기 있으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받아 쳤겠습니다. 영치금 보내면 안 되나요? 성명서 내는 게 불법인가요? 가족 면회하면 안 됩니까? 자, 검찰청에 몰려와가지고 들어눕고 그거 옛날에 김성태도 했는데요. 검찰청에 쳐들어와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주저앉고 하는 거 그거 옛날에 그 권성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누굽니까? 장제원도 했고요. 많이 했었어요. 김성태 많이 했지. 맨날 쳐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자, 검사가 청와대 쳐들어가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건가 그러면? 자, 그런 건 맞받아 쳐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나는 한동훈이 저 난리를 치는 것도 참 얄밉지만 진짜 기분 나쁜 거는 민주당의 이 너무 매갈이 없는 태도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냐고. 아, 진짜 열받아. 여하튼 간에 자, 한동훈은 지금 이렇게 쌩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얘기가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최은순 얘기였어요. 박범계가 묻습니다. 최은순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달라라고 하니까 뭐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뭐라 그랬다? 민주당처럼 진술 번복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번 사건 내내 없었습니다. 검사가 판사하고 같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재판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뭔데? 나 같으면 모르겠다. 검사하고 판사하고 같아요? 라고 하겠다. 검사가 왜 자꾸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합니까? 왜 자꾸 불러? 아니, 재판이 시작되면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재판이 시작되면요, 피고인을 불러다가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검찰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툭 하면은 이화영 지사 불러다가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여하튼 보세요.
최은순을 물었는데 이화영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죠. 애시당초 한동훈은 뭐였다? 이화영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안 나오니까 만만한 박범계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화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집에서 조용히 하셨겠죠, 뭐. 이렇겠다. 국민의힘이 안동훈 됐고 집에서 조용히 하셨겠지 뭐. 나 같으면 그렇게 받아쳤겠다. 박범계는 그런 것도 못 받아치나? 여하튼 자, 이 보면은 한동훈이 이렇게 최은순을 물었는데 이화영으로 슬그머니 넘어왔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국회 그 기자실까지 가가지고 이화영 얘기를 떠버린 거야. 애시당초 한동훈은 오늘 국회에 온 이유가 이화영 얘기를 하러 온 거지. 즉 검찰이 지금 이화영 때문에 상당히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 지들이 진술을 조작하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민주당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한 거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나 같은 박범계는 그러겠다. 검찰이 진술 조작한 게 아니고요. 증언 조작하시려고 했죠. 검찰이 진술 조작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맞받아 쳤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검사가 진술을 조작을 하지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술 조작 번복을 시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밖에서 난리쳐도 감옥에 붙잡아 놓고 하는 게 그게 지금 검사들인데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이런 반박도 못 한단 말이야. 나 진짜 박범계가 진짜 저런 거를 진짜 아유 씨. 박범계 얘는요.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 한동훈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지가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애시당초에 한동훈은 박범계 니 같은 거는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겼어. 언제든지 지가 잡아 가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알겠냐 박범계?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개뻘짓 하는 바람에 한동훈 그 깽판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 새끼야. 아유 진짜. 이 박범계 이 사람이 자세히 보면은 추미애 장관을 내쫓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지금 이 한동훈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주 못된 송아지죠.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박범계는 바보 같죠. 못된 송아지가 난리를 치는데 바보 같은 목동이 이 콧뚜레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콧뚜레를 끼워놨어야 되는데 콧뚜레를 끼워놓지 않으니까 이 못된 송아지가 마구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치받는 겁니다. 똑바로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의 태도는 뭐였느냐면 법사위 회의에서 엉뚱한 얘기, 최은순 얘기를 물었는데 이화영 얘기로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그래서 난동을 부렸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실까지 가가지고 깽판을 치고 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이날 국회에 간 이유가 국회에서 뭔 답변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이화영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 거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 기자실에 가서 뭘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국회까지 쳐들어간 거야. 법무부 기자실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안 먹혀. 법무부 기자들 이제 옛날만큼 안 먹히는 거야. 그리고 법무부에서 나오는 검사들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쓴다고 욕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국회 기자실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얘기를 한 거지. 즉 애시당초에 이화영과 관련된 이화영 의원의 진술을 두고 현재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도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국회에 간 겁니다. 한마디로 설레발 친 거죠. 자, 저는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 제대로 이번에 물린 거죠.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이화영 의원을 어떻게든 간에 회유와 협박을 해서 잡아 가두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재명까지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딱 걸린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여기서 딱 걸려든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야, 검사들 회유 협박하지 마 라고 설친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검사를 물고 늘어진 건 아니죠. 일단 누구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변호사를 물고 늘어진 거죠. 야, 변호사 니들 똑바로 안 해? 니들이 왜 검사 편을 들고 지랄이야?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진술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도둑놈이 지발절인 거지. 보세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뭐라고 얘기했다? 예, 변호사에게 놀아놨다라고 했잖아. 변호사에게 놀아놨다.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데 변호사한테 놀아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변호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가만히 있고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뭐 진술을 다시 불리한 진술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서요. 뭐예요? 검찰 얘기는 안 했다고. 아니, 검찰이 피고인을 회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 회유해야 하지. 협박만 하면 되지. 그치? 근데 뭐 변호사는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되지. 변호사가 나서서 회유를 하면 안 되지. 그죠? 문제는 거기거든요. 자, 변호사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까지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했다라고 검찰 가서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의견서를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변호사를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뭐? 뜨끔한 거지. 검찰을 비난하는 줄 알고 검찰은 그런 적 없다. 검사가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뭡니까? 지발절인 거지.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 백정화 씨더라고요. 변호사에게 놀아놨다.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검사가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다. 아니, 회유야. 검사야 회유를 하지. 근데 문제는 뭐? 검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3쿠션으로 회유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왜?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변호인의 그 의무를 저버린 거죠.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변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법무법인 해광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해광에 뭐 이 사람들 보니까 검사 출신 아니면은 검사 출신이거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였거나 뭐 검찰 특수통이더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즉 검찰이 회유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로펌이더라. 이 로펌이 문제다라고 저도 그 로펌이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찰이 검사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해. 그럼 뭐야? 네 말에 쉽게 말해서 누가 검찰 니들 말했냐고. 변호사들 말했잖아요. 변호사들. 그리고요. 검찰이 회유하는 법이 있어요. 검사가 누가 직접 나서서 회유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변호사 통해서 회유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피고인 불러가지고 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검사는요, 일단 변호사한테
약간 뭐 위협이라든지 섞인 얘기를 해서 네가 좀 회유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회유 협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히지. 검사가 지가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먹히겠어요? 즉 검찰이 피고인을 회유하는 법은 뭐냐?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3쿠션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검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지. 티가 안 나지 당연히. 근데 검사가 회유한 거는 맞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 출신 변호사,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이화영 지사를 회유하려고 했어. 또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이화영 지사가 하지 않은 말도 슬그머니 한 것처럼 의견서를 바꿔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몰고 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걸린 거야. 누구한테? 이화영 지사의 부인한테 딱 걸린 거야. 그러면서 이 법무법인 해광, 즉 변호인 측이 손을 놔버리니까 문제는 이제 화살이 모두 검찰한테 몰리게 생긴 거야.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니들이 진짜 장난질을 친 거지 라고 욕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니야, 검찰이 어떻게 회유를 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3쿠션으로 하지. 자, 급했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 검찰이 현재 급했던 거예요. 한동훈이 급했던 겁니다. 검사들이 수습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긴급하게 이번 사태를 회유하기, 무마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소방수로 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의 설레발은 어떻게 보자면 제대로 물렸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이 한동훈의 설레발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화영 지사 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무리수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8월 8일 두 번째 8월 8일에 있을 공판에서 이화영 지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지금 이화영 지사에 대한 면회 자체가 지금 막혀 있어요. 거의 통제당하고 있어요. 검찰은 이거를 이화영 지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지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 면회 자체를 막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은 검찰이 무언가 또 무리수를 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또 검찰, 한동훈의 이런 꼼수나 무리수를 제가 계속해서 폭로를 해 놓겠습니다. 장현우님, 부인 때문에 땀만 못 먹을 듯. 제가 뭐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화영 지사의 부인은요, 되게 억척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까지 있느냐면, 이분이 그 학습지 교사를 하시면서 이화영 지사의 정치 활동을 후원을 사실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부인이 그 법정에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한 거니까, 학습지 교사 하시면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떳떳했다, 나는 떳떳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는, 강하게 나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좀 아쉬운 거는 이화영 지사 측이 애시당초 이 해광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드네요. 네. 네. 제 경험상 그래요. 네. 검사 출신의 변호인은요, 반만 믿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변호사를 끌고 갈 수 있으면 전관 변호사를 선택을 하세요. 판사든 검사든. 내가 그분을 끌고 갈 수 있다 생각하면 하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보다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리님, 이화영 지사한테 손편지 쓰자는 이런 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경기도 수원시 수원우체국 사산 17호 우편번호 163-26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예, 이 베리님께서 지금 올려주시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손편지도 써주시고 또 영치금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월생님, 대단한 분이시군요. 오리 곧게 살아오신 분.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지사가 사실 이렇게 운동권 출신에 사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안의 생계는 부인이 거의 다 전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벌어오더라도 액수가 많지는 않고 또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정기적이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려면 부인이 그만큼 당차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찬 부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하고 연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또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월생님, 검찰 출신 서초동 법무법인 깔렸어요. 네, 깔렸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또 아픈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출발이 늦었는데요. 출발이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내일 다시 그 후원해 주신 분들 다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디 12남매맘님, 고대성님,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계좌 후원해 주신 분은요, 제가 또 내일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분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금치님, 나중에 추 장관님 관련 방송하실 때 참고로 찾아보시라고요. 추미애 장관 사퇴할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격당하는 장면 보고 놀라서 기억을 하신다고요. 민주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영상 지금도 있다고요. 예, 참. 그 민주당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놓고 그때 추미애 장관을 욕을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는 게 너무 안태서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시키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